소바, 에도 시대를 맛보다 순례의 그림 속 소바 포장마차. 안녕하세요, 키리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즐겨 찾는 소바는 단순히 한 그릇의 면. 요리를 넘어 일본 에도 시대 1603만 1868년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화가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명소. 에도 백경 중 토라노몬 바깥 아오 이사카라는 그림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순례를 위해 벌거벗은 두 남자가 아오 이사카에서 소원을 빌기 위해 한겨울 혹한기 순례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소바 포장마차 두 대가 보입니다. 언덕 중간에 있는 한 야타에는 밤샘 영업을 하며 장소를 높은 쪽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이 한 장의 그림처럼 소바는 에도 시대 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소바는 언제, 어떻게 소바키리 면발 형태라는 형태로 에도에 등장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니하치 소바와 간장찌유를 만나 일본의 대표 미식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소바의 흥미로운 역사적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바는 초기 문헌에서 소바키리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소바를 칼로 잘라 면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들어야 했던 당시 에도시대 밥에 오모유, 물깨, 끓인 죽 또는 밥에 윗물이나 끈기를 줄 수 있는 재료를 섞어 반죽했다고 합니다. 이는 메밀가루의 접착력이 약해 면으로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제비나 메밀죽으로 먹기 일쑤였습니다. 이 시기 소바와 곁들이는 소스나 반찬은 간장으로 만든 찌유가 아니라 된장 양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된장을 물에 풀거나 걸러낸 것에 고명을 섞어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묽은 된장물이나 약간의 채소가 들어간 된장국이 소바죽, 수제비의 훌륭한 반찬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조선에서 건너온 승려 원진이 밀가루를 섞어 소바면을 만들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는 메밀의 낮은 접착력을 보완하고 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바는 처음부터 외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진화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소바의 비율로 알려진 니하치 소바는 18세기에 탄생한 개념입니다. 그 유래는 크게 두 가지 설로 나뉩니다. 가격설 니하치의 2와 하치를 곱하면 16이 되므로 소바 한 그릇 가격이 16문이었다는 설입니다. 배합 비율 설 메밀가루 2할 20%에 밀가루 8할 80%를 섞어 만들었다는 설입니다. 이 배합은 메밀의 풍미를 살리면서도 면의 쫄깃함과 탄력을 확보하여 면을 뽑고 삶기에 가장 적합한 비율로 여겨집니다. 이 두 가지 설은 모두 소바의 대중성과 상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초기 밀가루가 더 많이 들어갔으나 재분, 재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메밀가루의 함량이 밀가루를 역전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간장 베이스의 찌유를 사용하게 된 것도 에도 시대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에도 초기의 간장은 대부분 상방, 오사카와 교토 지역에서 에도로 보내져 오는 하리모노라 불리는 최고급 품목이었습니다. 하리모노란 교토, 오사카 등 상방에서 에도 등 지방으로 내려온 고급 품양 질품을 가리키는 말로 현지산보다 고급으로 여겨져 귀하게 여겨진 상품을 의미합니다. 간장은 당시 술보다도 비쌌을 정도로 고가였고 이 때문에 소바찌유에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본의 소바집에서는 찌유를 딱 맞게 주는 가게가 있는데 이는 과거의 귀한 가치를 보여주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간토 간장의 발전으로 18세기 초에는 관동 간토, 초시 지역에서도 간장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초기의 간토 간장은 품질이 좋지 않아 쓸모없다는 의미의 쿠다라나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다고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쿠다라나이 일본에서는 한국의 백제를 쿠다라라고 읽는데 당시 백제 사람들이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쿠다라 대화, 나이히토 백제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풀어보면 술이나 음식 재료 등이 하급품이라는 표현을 에둘러 표현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는 간토 간장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대량으로 에도에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소바의 간장 베이스의 찌유가 널리 보급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소바 맛의 혁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소바의 역사는 일본 식재료 즉 먹거리의 변화가 전부 녹아들어 있습니다. 초기 소바의 형태가 죽에서 수제비로, 수제비에서 반죽을 펴고 면으로, 또 찌유의 재료가 생선으로 만든 어장과 된장에서 간장으로 진화했습니다. 가격과 메밀가루의 비율이 정해지는 과정 속에는 에도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 경제 상황, 그리고 미식에 대한 욕심과 탐구가 스며들게 됩니다. 특히 간토 간장의 발전은 에도 시대 음식과 소바 문화의 황금기를 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즐기는 한 그릇의 수타 소바에는 이처럼 수백 년간 이어진 맛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소바가 단순히 빠르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일본에서 사랑받는 문화적 상징이 된 것은 이러한 끊임없는 진화 덕분일 것입니다.